혹시 오늘도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보내진 않으셨나요? 머릿속으로는 빨리 일어나서 공부해야지, 운동 가야지, 밀린 업무 끝내야지라고 수만 번 외치는데 정작 몸은 침대와 한 몸이 되어 스마트폰만 넘기고 있는 모습 말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해는 지고 마음 한구석에는 '난 왜 이 모양일까?' 하는 자책과 불안함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다고 해서 뇌가 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그 어떤 때보다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에너지를 풀가동해서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누워만 있어도 기가 빨리고 피곤했던 이유. 바로 이 전쟁 때문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엑스레이 찍듯 낱낱이 분석해서 그 지긋지긋한 무기력의 사슬을 끊어낼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자신을 자책하지 않게 될 것이고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몸을 일으키게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을 투명하게 비춰주는 심리 엑스레이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인간관계와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매주 여러분의 마음을 찍어드리는 심리 처방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우리가 왜 그렇게 무기력에 빠지는지 그 내부 사정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 뇌 안에는 아주 오래된 본능을 담당하는 편도체라는 녀석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전두엽이라는 녀석이 살고 있어요. 게으름은 한마디로 이 편도체가 전두엽을 이겨버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아주 큰 산처럼 쌓인 업무나 공부 과제가 있습니다. 이때 이성적인 전두엽은 이제 계획을 세워서 하나씩 해보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공포와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는 이 상황을 위협으로 받아들여요. 이걸 언제 다 해? 실패하면 어쩌지? 너무 힘들 것 같아. 라며 비상벨을 울리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몸의 생존 본능은 위험이 닥치면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그런데 공부나 업무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물리적 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뇌는 도망이라는 선택지를 고릅니다. 그 도망의 형태가 바로 침대에 눕기, 유튜브 보기, 게임하기 같은 게으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가 게으름을 부리는 동안 마음이 결코 편치 않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자책이라는 회로를 돌리고 있죠. 이런 상태를 심리학에서는 인지 부조화라고 부릅니다. 내 머리는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몸은 안 하고 있으니 그 괴리감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엄청난 거죠. 실제로 제 상담실을 찾았던 한 청년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분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분이었는데 책상 앞에만 앉으면 숨이 막히고 자꾸만 스마트폰을 보게 된다며 자책하셨어요. 박사님, 저는 정말 구제불능인 것 같아요. 남들은 다들 열심히 하는데 저는 왜 이럴까요? 라고 울먹이셨죠. 제가 그분께 해드린 말은 이거였습니다. 그건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편도체가 지금 너무 무서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편도체는 우리 뇌의 경비원 같은 존재입니다. 외부의 자극을 위험으로 인식하면 즉각적으로 몸에 비상 신호를 보내죠. 공시생이었던 그 청년에게 시험 공부는 단순히 책을 보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미래가 결정되는 아주 무시무시한 전투였던 겁니다. 편도체가 비상벨을 울리면 우리 뇌의 혈류는 본능적인 부분으로 쏠리고 정작 생각을 하고 행동을 지시해야 할 전두엽은 굶주리게 됩니다. 엔진에 기름이 안 가는데 차가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이때 필요한 가장 강력하고 즉각적인 해결책이 바로 언어화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상황을 입 밖으로 내뱉거나 글로 적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공부를 시작하려니까 실패할까봐 두려워하고 있구나. 지금 내 편도체가 비상벨을 울려서 내가 도망치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 보는 겁니다. 이게 왜 효과가 있을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이름 붙이기 효과라고 부릅니다. 막연한 공포는 실체가 없어서 더 무섭지만 거기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것은 통제 가능한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뇌의 가장 고등한 부위인 전두엽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즉,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행위 자체가 잠들어 있던 전두엽의 입아,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뇌는 생각보다 훨씬 더 교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어화를 시작하려고 하면 뇌는 또 다른 핑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 내가 무서워하는 건 알겠어. 그런데 지금은 너무 피곤하니까 딱 5분만 더 누워있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완벽주의라는 괴물입니다.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공부를 시작하려면 일단 책상 정리부터 완벽하게 해야 하고, 운동을 하려면 멋진 운동복부터 사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말이죠. 이런 완벽주의는 사실 편도체가 부리는 아주 고단수의 수법입니다. 준비를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핑계로 시작을 계속 미루게 만드는 것이죠. 초등학생 아이가 밤에 화장실 가기 무서워할 때 "뭐가 무서워?" 라고 물어보고 어둠 속에 귀신이 있을 것 같아서 "무서워요" 라고 말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공포가 줄어드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침대에 누워 자책감이 들 때 "나는 왜 이럴까?"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 지금 내 뇌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시 도망치고 싶어 하는 상태구나라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말해보세요. 이 언어화의 기술은 단순히 감정을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이어지는 가교 역할도 하죠. 예를 들어, 운동 가야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대신 나는 지금부터 운동복을 갈아입고 양말을 신을 거야 라고 자신의 행동을 중계방송하듯 말해보는 겁니다.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서 말이죠. 이렇게 하면 뇌는 거대한 과제라는 공포에서 벗어나 단순한 동작으로 인식을 전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언어화를 하려고 해도 우리 주변에는 전두엽의 힘을 순식간에 앗아가는 강력한 유혹의 괴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더 솔직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언어화를 통해 전두엽을 깨우려고 해도 우리 손에 들린 이 작고 매끄러운 기계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쉴 때 무엇을 하시나요? 아마 10명 중 8명은 침대에 누워 쇼츠나 릴스 혹은 뉴스 기사들을 끝없이 넘겨보고 계실 겁니다. 좀 쉬었다가 해야지라고 생각하며 집어든 스마트폰인데 이상하게 30분, 1시간이 지나고 나면 몸이 더 무겁고 머리가 멍해지는 기분이 들지 않으셨나요? 분명히 몸은 가만히 있었는데 왜 마음은 더 지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걸까요? 그건 여러분의 뇌가 휴식이 아니라 정보 폭격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가만히 있을 때 멍 때리는 상태, 즉 전문 용어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회로를 가동합니다. 이때 뇌는 쌓였던 정보를 정리하고 휴식을 취하며 다음 활동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죠. 그런데 스마트폰을 보는 순간 뇌는 쉬지 못하고 쏟아지는 시각 정보와 자극적인 도파민을 처리하느라 에너지를 풀가동하게 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뇌 에너지가 100인 배터리라고 칩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배터리를 써야 하는데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순간 20, 30이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정작 중요한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는 이미 배터리가 빨간색으로 깜빡거리는 상태인 거죠. 엔진이 과열된 자동차처럼 뇌가 과부하에 걸려 "나 더 이상은 못해" 라고 파업을 선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겪는 무기력의 실체입니다. 실제로 현대인들이 겪는 무기력증의 80% 이상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뇌 피로의 문제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 정말 유능한 기획자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자꾸만 무기력해진다며 저를 찾아오셨죠. 그분의 하루를 들여다보니 아침에 눈 뜨자마자 SNS를 확인하고 이동 중에도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계속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계셨더라고요. 본인은 트렌드를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했지만 뇌 입장에서는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강제 노역을 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정보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과학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과도한 정보 수집은 뇌의 결정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어떤 영상을 볼지, 이 댓글에 공감할지 말지 선택하는 그 짧은 순간마다 전두엽의 에너지가 야금야금 깎여나갑니다. 결국 정작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에라 모르겠다. 그냥 누워있자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강력한 유혹의 사슬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의지력으로 스마트폰을 안 보겠다고 다짐하는 것? 안타깝게도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 뇌의 도파민 회로는 이미 억만 달러를 들여 설계된 IT 기업들의 알고리즘에 중독되어 있거든요. 의지력은 한정된 자원입니다. 그 소중한 의지력을 스마트폰과 싸우는데 쓰지 마세요. 대신 물리적 격리라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 오래된 격언은 뇌과학적으로 아주 정확한 조언입니다. 뇌는 시각적 자극에 민감합니다. 책상 위에 스마트폰이 뒤집혀 있기만 해도 우리 전두엽의 일부는 저걸 확인하고 싶다는 욕구를 억제하느라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즉, 스마트폰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집중력은 이미 깎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추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스마트폰의 집을 따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 혹은 정말로 휴식을 취할 때는 스마트폰을 아예 다른 방에 두거나 서랍 깊숙한 곳에 넣으세요. 물리적으로 내 손이 닿지 않는 곳, 일어나서 걸어가야만 닿을 수 있는 곳에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시험 준비를 하던 한 수험생은 공부 시작 전 스마트폰을 현관문 앞 택배 보관함에 넣어두었습니다. 처음엔 손이 허전하고 금단 증상이 나타났지만 딱 3일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멍하니 책을 보는 시간이 줄어들고 머릿속이 맑아지는 현상이 나타난 거죠. 스마트폰이 없으니 뇌가 비로소 쉴 수 있게 되었고 그제야 공부할 에너지가 생겨난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개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결정피로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천 번의 선택을 합니다. 아침에 뭘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이 메시지에 답장을 할지 말지. 이 모든 선택이 전두엽의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은 이 결정피로를 극대화하는 주범입니다. 수많은 콘텐츠 중에서 무엇을 볼지 계속해서 결정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면 뇌를 자극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해야 합니다. 뇌 진정한 공백을 선물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시간, 혹은 그냥 가만히 숨을 쉬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전두엽을 다시 강력하게 만들어줍니다. 스마트폰을 격리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아끼는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전두엽 에너지를 보호하는 가장 지혜로운 생존 전략입니다. 자, 이제 환경까지 세팅했다면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바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답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아무리 뇌를 깨우고 환경을 바꿔도 마음 깊은 곳에서 난 원래 게으른 사람이야 라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무기력의 늪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뇌에는 항상성이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본능이죠. 만약 여러분이 수년간 나는 의지박약이야, 나는 작심삼일이야 라고 스스로를 정의해왔다면 우리 뇌는 그 모습을 정상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열심히 살려고 하면 뇌는 오히려 비상사태를 선포해요. 어? 평소랑 다른데? 위험해. 빨리 원래의 게으른 상태로 돌아가라고 말이죠. 우리가 매번 결심에 실패하는 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뇌가 너무 충실하게 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뇌의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바로 정체성 셀프 세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믿는 바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원리죠. 제가 상담했던 한 40대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늘 나는 정리정돈도 못하고 시작만 하면 금방 포기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자책하던 분이었어요. 제가 그분께 드린 미션은 딱 하나였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정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 하나를 쓰면 제자리에 두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요청했습니다. 다 마신 컵을 싱크대에 바로 넣는 것이었죠. 겨우 그거냐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컵 하나를 제자리에 둘 때마다 그분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시 나는 제자리에 두는 사람이야. 이 사소한 성공이 반복되자 뇌는 서서히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기 시작합니다. 어? 나는 정말로 제자리에 두는 사람이네? 라는 데이터가 쌓이면서 정체성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한 달 뒤, 그분은 집안 전체를 정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뤄뒀던 외국어 공부까지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한 번 하면 끝까지 하는 사람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장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 있죠. 정말 과학적인 문장입니다. 우리 뇌에 어떤 생각의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행동이라는 열매가 맺히는 법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의 뇌를 속여서 정체성을 바꾸는 구체적인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2분 규칙입니다. 어떤 일이든 시작하기 너무 귀찮다면 딱 2분만 한다고 생각하세요. 운동 가기 싫을 땐 운동복으로 갈아입기만 하자. 책 읽기 싫을 땐 딱 한 페이지만 읽자라고 뇌를 속이는 겁니다. 2분은 뇌가 위협으로 느끼지 않는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일단 시작하면 우리 뇌의 예열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전두엽이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작동 흥분 이론이라고 부르죠. 우리 몸은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어 계속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는 언어적 허가끈입니다. 나는 게으르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야 라고 말하지 마세요. 노력 중이라는 말은 아직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전제로 합니다. 대신 나는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사람이다. 나는 내 시간을 소중히 다루는 사람이다. 라고 현재형으로 선언하세요. 유치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뇌는 주인이 내뱉는 말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뱉는 말이 여러분의 뇌를 조각하는 조각칼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 3번째는 작은 승리의 기록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내가 해낸 아주 사소한 일 3가지만 적어보세요. 제 시간에 일어났다. 스마트폰을 10분 멀리했다. 언어화를 한번 실천했다 같은 것들 말이죠. 이 기록들이 모여 여러분의 뇌에 나는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우리 뇌는 100번의 다짐보다 한 번의 경험을 더 믿습니다. 아주 작은 성공의 경험들을 뇌에 수집해 주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게으름의 이면에 숨겨진 뇌과학적 비밀과 그 해결책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향한 자비입니다. 우리가 무기력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너는 왜 이것밖에 안 되니? 남들은 저만큼 앞서가는데 너는 뭐하니라며 자신을 비난하죠. 하지만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자기 비난은 오히려 편도체를 더 자극하여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시킵니다. 그러면 뇌는 더 큰 공포를 느끼고 더 깊은 무기력의 늪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반대로 자기 자비, 즉 그럴 수도 있지. 지금 많이 힘들어서 잠시 쉬고 싶은 거구나 라고 자신을 다독여주는 태도는 뇌의 긴장을 완화하고 전두엽이 다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울 때 비난하는 부모보다 괜찮아. 다시 해보자라고 말해주는 부모가 아이를 더 잘 자라게 하듯이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게 돌봐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여러분의 인격 결함이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의 뇌가 잠시 생존 모드에 빠져 도망치고 있을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기억하시나요? 무서워하는 뇌를 말로 달래주는 언어화, 뇌의 에너지를 도둑질하는 스마트폰과의 물리적 격리, 그리고 나를 보는 관점을 바꾸는 정체성 세뇌. 이 3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무기력의 노예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 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듣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 안에 변화하고자 하는 강력한 에너지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게으른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찾아 듣지도 않거든요. 여러분은 이미 행동을 시작한 사람이고 변화할 준비가 끝난 분들입니다. 오늘 당장 아주 작은 것 하나만 해보세요. 지금 바로 나는 내 삶을 주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크게 한번 외쳐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외침이 여러분의 뇌 구조를 바꾸는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이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반응은 제가 더 깊은 통찰을 담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투명하게 비추고 삶의 변화를 돕는 더 좋은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심리 엑스레이였습니다.